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을 무관으로 마칠 위기가 높아지자 결국 토마스 투헬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과 결별하게 됐습니다. 2025년 여름까지 당초 계약이 되어 있었던 투헬 감독인데요. 바이에른 뮌헨은 현지 시간으로 2월 25일 저녁 올 시즌을 끝으로 투헬 감독이 떠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올 시즌이 끝나기 전에 경질될 가능성도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투헬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바이에른 뮌헨으로 영입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해야 할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부터 바이에른 뮌헨의 후임 감독 그리고 투헬 감독의 차기 행선지에 대해서 영국과 유럽의 공신력 최강 매체들 그리고 1티어 기자들의 독점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거치와도 연결될 수 있는 바이에른 뮌헨과 투헬 감독의 상황, 현지 최신 보도를 통해서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조금 전에 끝난 경기에서 포르투갈의 FC 포르투가 아스널과의 1차전 홈경기 후반 추가 시간 득점으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나폴리는 바르셀로나와의 홈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오시멘이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죠. 하루 전에 있었던 경기에서는 이탈리아의 인터밀란이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1대0 승리를 거뒀고 PSV 에인트호벤과 보르시아 도르트문트는 1대1로 비겼습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 한국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는 두 팀은 지난주에 16강 1차전을 치렀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레알 소시다드의 2대0 완승을 거둔 가운데 김민재 선수가 출전한 바이에른 뮌헨은 라치오 원정 16강 1차전에서 0대1로 패배했고 이 패배가 결국에는 큰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패배 이후 주말에 있었던 보훔과의 분데스리가 경기까지도 바이에른이 2대3의 패배를 당하면서 무려 9년 만에 공식 경기 3연속 패배를 당하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게 됐고 이로 인해 바이에른이 사실상 올 시즌 그 어떤 대회도 우승하기 어려워지자 투헬 감독과의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는 것을 결정한 것인데요. 먼저 바이에른 뮌헨의 공식 발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FC 바이에른 뮌헨과 토마스 투헬 감독은 당초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계약 기간을 2024년 6월 30일에 종료하기로 공동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얀 크리스티안 드레센 CEO와 토마스 투헬 감독 간의 건설적인 논의의 결과입니다. 다음은 드레센 CEO의 발언입니다.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우리는 여름에 상호 합의에 따라 업무 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2024-2025 시즌에 새로운 감독과 함께 새로운 축구의 방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클럽의 모든 구성원은 챔피언스리그와 분데스리가에서 최대한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팀의 분명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라치오와 16강 1차전에서 0대1로 패배했지만 팬들이 가득 찰 알리안츠 아레나 우리의 홈에서 펼쳐질 2차전 경기를 통해 8강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투헬 감독의 발언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업무 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저는 코칭 스태프와 함께 최대한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투헬 감독은 2023년 3월 율리안 나겔스만의 뒤를 이어 바이에른 뮌헨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조금 지난 후 분데스리가 우승을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투헬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도 DFB 포칼과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분데스리가 우승 가능성까지 트래블이 가능했지만 이 세 개 대회를 모두 놓칠 뻔하다가 마지막 날 도르트문트가 자멸하면서 간신히 분데스리가에서 우승을 했는데 올 시즌은 초반부터 더 안 좋은 상황이 이어졌죠. 독일 슈퍼컵에서 라이프치히에 완패를 당했고 DFB 포칼에서도 하부리그 팀인 자브리브켄에게 조기 탈락했고 또 분데스리가 우승 경쟁에서도 이제 승점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사실상 역전이 불가능한 레버쿠젠의 사상 첫 분데스리가 우승이 유력한 상황이 됐고요. 라치오와의 16강 대진표가 이루어졌을 때도 사실 바이에른 뮌헨을 우승 후보 전력이라고 보는 그런 시선들이 많지 않았지만 16강에서 탈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2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탈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 과정 속에서 투헬 감독과 선수단 사이에 불화설까지 불거졌기 때문에
시즌 중 경질 가능성이 대두됐는데 지금 이 시즌 중에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데려올 수 있는 감독 옵션 중에 최우선 순위의 감독이 올 시즌이 끝난 이후에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 시즌까지는 투헬 감독을 유임시키고 그 임금을 그냥 세이브 한 채 보내고 아름다운 이별을 한다. 즉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 이 조기 계약 종료는 위약금 없이 투헬 감독이 올 시즌을 마치고 그냥 떠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합의에 따르면 사실 올 시즌이 끝나기 전에 추가적인 부진한 성적을 통해 경질이 될 경우에는 올 시즌이 끝날 때까지의 임금만 투헬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받는 형태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헬 감독 역시 바이에른 뮌헨을 떠날 경우 다른 팀 감독으로 부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전히 투헬 감독을 원하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위약금 문제 때문에 질질 끌거나 뭐 이런 문제로 잡음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고요. 사실 통상적으로 요즘 감독들의 이런 경질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자녀 연봉을 모두 지급하되 이 기간 안에 다른 팀 감독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자녀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과 계약을 조기 종료한 클린스만 감독 역시 최근에 중국 대표팀 감독과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만약 중국 대표팀이든 다른 팀의 감독으로 부임한다면 그 시점부터 이제 받게 될 해당 협회에서의 연봉 존재로 인해서 위약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형태의 조항이 있다라는 소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투헬 감독이 최근에 무관 위기로 인해 경질됐다, 하임을 하게 됐다라고 보면 되겠지만 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결국엔 선수단과의 불화설인데요. 독일 대중지인 빌트가 지난 보훔과의 경기 막판에 팀의 주장단이었던 이 키미 선수가 수석 코치이자 투헬 감독의 오른팔인 졸트 레브 코치와 심한 말다툼을 벌이면서 연쟁 속에 이제 굉장히 불화설이 공개적으로 이제 표출된 것이 큰 문제였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키미 선수가 최근에 주전과 비주전을 오가는 상황까지 입지가 흔들리고 있었고 게다가 보훔과의 경기에서 볼 경합 실패 이후 동점골 허용의 빌미가 되면서 교체 아웃이 됐고 그 뒤에 이제 경기가 끝났을 때 레브 코치와 이제 강하게 충돌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투헬 감독은 이것은 대중을 위한 일이 아니고 라커룸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서 말을 아꼈지만 분명히 선수단 사이에 갈등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키미 선수 외에 고레츠카 선수와 더리우트 선수까지도 투헬 감독과 불화가 커지고 있다. 이 선수들이 팀 내 입지가 흔들리고 주전으로 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적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죠. 투헬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나간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던 상황인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투헬 감독을 지지하는 선수들과 그렇지 않은 선수들 사이에 파벌이 생겼고 선수단이 분열됐다는 보도까지 빌트에서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투헬 감독을 지지하는 선수들로는 직접 투헬 감독이 선택해서 영입했던 해리 케인과 에릭 다이어 그리고 주장 마누엘 노이어나 투헬 감독 체제에서 최고의 득점 기록을 올리고 있는 리로이 사네 그리고 유망주인 자말 무시알라 투헬 감독이 역시 영입한 하파엘 게헤이루 같은 선수들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투헬 감독에게 좀 반기를 든 선수들로는 기존의 이제 핵심 선수들이자 또 바이에른의 성골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세르주 그나브리, 레온 고레즈카, 마테우스 더리우트, 마티스텔 그리고 키미 같은 선수들인데요. 결국엔 이렇게 팀 분위기까지 흔들렸기 때문에 성적과 더불어 투헬 감독의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는 결정을 바이에른 뮌헨이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독일 신문인 아벤트 자이툰 같은 경우에는 투헬 감독이 떠나게 됐지만 여전히 팀의 문제를 야기했던 키미히와 고레츠카 같은 베테랑 선수들에 대해서는 남은 시즌 동안의 경기력과 행실을 평가해서 이 선수들을 투헬이 떠났을 때 꼭 남긴다는 게 아니라 투헬이 떠날 올 여름에 내보낼 가능성을 함께 측정하고 평가하겠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프로인트 디렉터가 올 여름에 대대적인 선수 개편까지 할지 아니면 이 선수들을 다시 안착시키면서 감독만 바꿀지에 대해서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투헬 감독도 그렇고 자신의 커리어를 이대로 또 망가뜨릴 수 없고 선수들도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지막 잔여 일정들을 보내도록 하는 장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투헬 감독은 바이에른을 떠나서 영국 무대 프리미어리그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관측과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 일간지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비스 모예스 감독과 계약을 이제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투헬 감독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만 투헬 감독이 이제 런던에서의 생활을 만족하다 보니까 토트넘으로 갈 거라는 얘기들도 바이에른에 오기 전에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웨스트햄으로 가기에는 아직 투헬 감독이 그 정도로 평판이 떨어지진 않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공신력이 높은 매체와 기자죠. 데일리 메일의 사미 목벨 기자도 웨스트햄이 투헬을 원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성이 낮다.
투헬이 웨스트햄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고 유력하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모예스 감독과 결별할 것은 맞지만 웨스트햄이 조금 더 현실적인 후임 후보로 여기고 있는 것은 줄렌 로페테기 전 울버햄튼 감독이나 스티브 쿠퍼 전 노팅엄 감독, 그리고 브라이튼과 첼시를 이끌었던 그레엄 포터 감독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했고요. 오히려 이제 투헬 감독은 잉글랜드 복귀를 개인적으로 원하고는 있는데 더 큰 팀들, 즉 리버풀이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이 감독 교체 가능성이 있는 팀들 내지 잉글랜드 대표팀이 유로 2024 대회에서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과 이제는 결별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에 잉글랜드 대표팀 후임 감독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게이트 사우스게이트의 후임으로 외국인 감독, 잉글랜드에서 활동했던 바가 있는 감독을 원한다고 하면서 전술가이자 토너먼트에 강한 투헬 감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영국 무대에서는 이 투헬 감독이 첼시가 로만 아브로미치 구단주가 물러나는 과정 속에 첼시의 어려운 상황들과 혼란한 상황들을 굉장히 노련하고 이제 차분하게 대처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리버풀이 위르겐 클롭 감독이 이제 사실상 은퇴 선언을 했잖아요. 물론 안식년을 갖고 나서 다시 에너지가 채워지면 프리미어리그 외에 다른 무대를 도전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일단은 리버풀이 올 여름에 클롭의 후임 감독을 찾아야 하는데 사비 알론소 감독이 레버쿠젠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가장 유력한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바이에른 뮌헨도 사비 알론소를 원하고 있고 만약 사비 알론소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리버풀이 투헬을 원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죠. 또한 결국에는 짐 래드클리프 경이 인수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테나 감독이 계속해서 맨유 선수들과 불화가 나오고 있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꾸역꾸역 승리는 거두고 있지만 확실한 경기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테나 감독이 물러나면서 투헬 감독을 선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본인 역시 이러한 관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투헬 감독은 일단 잉글랜드로 돌아가는 것을 마음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맨유로 갈지 리버풀로 갈지 아니면 잉글랜드 대표팀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잔여 시즌 각 팀들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알론소의 행보 그리고 맨유의 성적 또 잉글랜드 대표팀의 성적까지 다 지켜본 다음에 여름에 투헬 감독이 행선지를 정할 것 같습니다. 일단 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키미히와 고레츠카와의 불화설을 또 한번 언급을 했고 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투헬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실패하긴 했지만 선수들의 정리가 교통정리가 좀 안 됐던 부분들 지난 몇 년 동안 바이에른 뮌헨이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잃어버렸다든지 다비드 알라바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났고 또 티아고 알칸타라도 리버풀로 떠났고 그 이후에 대체 영입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적장에서 행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변명의 여지가 있다. 투헬의 문제가 컸다기보다는 바이에른 뮌헨의 운영상의 문제도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거론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유럽의 빅클럽, 잉글랜드의 빅클럽들은 투헬에 대해서 평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텔레그래프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 영국 정문지 텔레그래프에서는 맨로 기자, 공신력이 높은 기자이자 또 첼시 담당 기자로서 투헬 소식에 정통한 기자가 이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맨로 기자가 언급한 또 하나의 주목할 부분이 라치오와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0대1 패배를 당했잖아요. 만약 3월 5일에 있을 2차전에서 정말로 통과하지 못하고 16강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마무리된다면 시즌이 끝나기 전에 투헬 감독이 경질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가능성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의 바이에른 뮌헨 담당 기자로서 최근에 공신력을 더더욱 높여가고 있는 기자죠.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는 만약 투헬 감독이 결국에는 이 잔여 시즌 안에 무관이 사실상 확정되는 시점이 된다면은 임시 감독을 일단 선임하는 형태로 투헬 감독을 미리 내보낼 수 있다. 그리고 임시 감독으로는 맨유에서 떠난 이후에 현재까지 야인 생활을 하고 있는 올레 군나르 솔샤르가 잠시 팀을 맡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키커즈의 게오르그 홀츠너 기자 역시 바르셀로나, 특히 스페인 팀들과 연결됐던 투헬 감독의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취재해보면서 그보다는 맨유를 훨씬 더 선호하고 있다. 지금 뭐 리버풀 얘기도 있었지만 투헬 감독은 개인적으로 맨유의 새 감독으로 부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리버풀까지 연결되는 것은 리버풀 후임 감독으로 가장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사비 알론소를 바이에른 뮌헨이 투헬의 후임으로 가장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독일의 빌트지 역시 레버쿠젠의 알론소를 두고 리버풀과 바이에른 뮌헨이 동시에 경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만 이제 레알 마드리드도 장기적으로 알론소를 원하고 있고 레버쿠젠 역시 아직 알론소와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알론소에게 달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캐리하우 기자 같은 경우는 바이에른이 절대적으로 또 알론소를 선호하고 있고, 무엇보다 알론소가 뭐 리버풀에서도 뛰었고 레알에서 뛰었고 또 바이에른에서 뛰었기 때문에 모든 팀이 신정팀이긴 한데 바이에른에서 선역 생활을 마무리하기도 했고, 그 이후 칼 하인츠 루메닉의 바이에른의 이제 수뇌부 이제 핵심 인물 레전드가 알론소와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고, 최근 뭐 바이에른 뮌헨의 레전드 경기 행사도 알론소가 참석을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플래텐베르크 기자의 또 최신 보도를 보면 이미 바이에른 뮌헨 구단이 올 시즌이 끝났지 않았음에도 알론소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다만 알론소 감독 같은 경우에는 레버쿠젠이 현재 분데스리가 선두에 올라 있고 DFB 포칼 우승도 가능하고 유로파리그 우승까지 트래블이 가능한 상태이다 보니까 거취를 좀 생각하기보다는 레버쿠젠의 상황에 집중하다 했다고 했어요. 플래텐베르크 기자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보다 바이에른 뮌헨을 알론소 감독이 더 선호한다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미 뭐 분데스리가 우승을 레버쿠젠에서 이룬다고 하더라도 또 본인이 이미 감독으로서 적응을 했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해본 분데스리가에서 바이에른의 감독으로 챔피언스리그까지 도전해 보면서 그 다음에 다른 리그로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지금 리버풀이 클롭 감독을 막 이제 결별하는 상황이니까 이 시점에 리버풀로 가는 것이 또 프리미어리그에 도전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보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알론소 감독이 2025년까지 레버쿠젠과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레버쿠젠도 동의를 해야 하는데요. 일부 매체들은 감독 계약에 위약금이 없다, 바이아웃 조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독일 방송사인 슈포르츠 아인츠의 보도에 따르면 이 크리스토퍼 미헬 기자는 약 1,500만 유로에서 2,000만 유로 가량의 바이아웃 금액이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올 시즌이 끝난 이후에 발동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2,000만 유로는 약 288억 원, 거의 만 300억 가량의 돈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라면 알론소 감독을 원하는 어떤 팀이든지 지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론소의 마음만 사로잡는다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거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키커의 게으르고 홀츠너 기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알론소 감독이 말씀드린 대로 리버풀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의 논의가 또 진전됐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론소를 놓칠 경우에 가정에서 다른 후임 후보들도 두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미 바이에른 뮌헨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바 있는 한지 플릭 감독의 이름이 나왔던 바가 있고, 또 슈투트가르트에서 성공적으로 팀을 이끌고 있는 제바스티안 헤네스 감독도 언급되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전설적인 성과를 냈던 프랑스 레전드 지네딘 지단이라든지 또 에스턴 빌라에서 다시금 본인의 지도력을 입증했던 우나이 에메리 감독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르디올라 감독과 좋은 성과를 냈고 알론소 감독이 또 한 번 전술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스페인 출신 에메리 감독이 잘 맞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감독을 투엘의 후임으로 선임할지, 또 그 감독이 김민재 선수와는 어떤 케미를 보일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2월 25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 라이프치히와 홈 경기로 분데스리가 23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현재 선두인 레버쿠젠이 승점 58점, 바이에른 뮌헨이 승점 50점, 8점 차이로 벌어진 가운데 레버쿠젠이 먼저 마인츠와 경기를 하기 때문에 승점 차이가 11점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라이프치히를 상대로도 올 시즌에 바이에른이 그렇게 쉬운 경기를 하지 못했고 DFL 슈퍼컵에서는 큰 패배를 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이기지 못한다면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월 2일 프라이부르크전, 3월 6일 새벽 5시 라치오와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일정까지 이어질 3경기 모두 험난한 상황인데요. 과연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의 무관 위기를 좀 이겨낼 수 있는 해결사로서 마지막 힘을 보일 수 있을지, 투헬 감독과 보넬 마지막 시즌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독일 분데스리가와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 선수에 대한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